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최예린입니다. 중국 A주의 MSCI 신흥지수 편입이 불발로 끝이 났죠. 역시 작년과 동일한 시장 접근성 이슈로 사실상 편입이 일단은 보류가 된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로서는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가는 그런 이슈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워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스피 수급이어서 일단 수급 대형주 측면에서는 안도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단비와 같은 뉴스라고도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코스닥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7년 6개월 만에 처음 여러 차례 장중에 트라이를 보였었던 720선을 뚫어내고야 말았는데요. 언제쯤 대형주가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까요? 일각에서는 금통에서 금리 인하해주면 여러 가지 분위기가 참 가볍게 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거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지만 내일은 또한 옵션 만기이기도 해서요. 대형주가 호락호락하게 갈 수만도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오늘 계산법이 상당히 분주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증권 건설주도 내일 바로 코앞이 금통이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 또 움직임을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듣고자 두 분의 전문가를 불러드렸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님이 나와 계시고요. 화상으로는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에 계시는 김근호 연구원님께서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께 잠깐 개장 전 체크 포인트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곧바로 개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장가 들고 전 잠시 후 다시 올게요. 네, 6월 10일 수요일 우리 장 이제 막 개장하려고 합니다. 중국 A주 MSCI 의외 편입 불발. 이거는 이번에 당연히 되면 외국인들이 얼마나 빠져나갈 건가 이 분석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편입 자체가 안 됐습니다. 남의 불행이 우리 행복이 되면 안 되는데 일단 기쁜 건 왜일까요? 그만큼 우리 코스피의 수급이 상당히 무겁게 흘러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당장 아침 개장에 외국인들이 사면서 시작해 줄지도 궁금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일단 개장가 슬슬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한테 먼저 개장가 어떻게 지금 찍고 출발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88포인트, 그러니까 2076.91, 퍼센테이지로는 0.6% 좀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65포인트, 726.16, 퍼센테이지로는 0.5% 정도 상승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좀 강한 모습은 역시나 중국 쪽의 A주 편입, MSCI 편입 비중과 관련해서 일단 실패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의 이탈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감이 좀 안도감으로 바뀌는 모습이고요. 중요한 거는 근데 이제 이 MSCI 측에서 결국에 이 편입 비중에 있어서 정기적이 아니더라도 이슈만 좀 거치면 언제든지 편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오늘은 이 중국의 MSCI 편입 비중 실패와 따른 반사수혜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어제 코스닥이 연중 최고가, 7년 6개월의 최고가로 마감이 되어서 이 코스피는 지지부진한데 이 갭이 언제쯤 축소될까? 특별히 코스피 대형주 52주 신저가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답답하기 그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피 개장가부터 차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장가 떴나요? 네, 김근호 연구원님. 네. 계좌가 시작했고요. 코스피는 2080.02포인트, 포인트로는 15.99포인트고요. 지금 한 0.7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장 전보다 훨씬 더 세졌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는 조금 약한 모습. 이런 추세는 오늘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중국 쪽 이슈가 대형주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고요. 코스닥은 3.42포인트 오른 725.93포인트, 퍼센테이지로는 0.4547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의 영향이 좀 컸다. 근데 장 초반에는 일단 외국인은 좀 양시장에서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시작이 고점이 될지 아니면 전강 후강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종가상 720을 뚫었던 코스닥까지도 오늘 일단은 같이 올라오면서 726대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을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코스닥.
코스닥. 일단 코스피는 중국 A주 편입 불발, MSCI 지수에 편입이 안 됐다는 소식에 코스피가 갭 상승하긴 했는데 여기에서 밀릴지 더 상승폭을 키울지 관건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황민영 멘토한테 업종별 분위기 오늘 혹시 뭐 특징적으로 좀 분류가 가능한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출발을 한 모습인데요. 일단 반사이익에 대한 어떤 이슈도 분명히 있었고요. 네. 오늘 이제 현재 그 코스피 시장 안에서 이제 업종 흐름을 본다면 가장 눈에 띄는 업종이 총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에너지 업종 그리고 이제 화학 업종 이 두 가지 업종이 오늘 시장 안에서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시세를 올리고 있는데 바로 이제 유가의 그 상승이 결국은 에너지 화학 업종의 수급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너지 업종 그리고 화학 업종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전히 유가의 경우에는 하락이 아닌 상승으로 방향성을 잡아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에너지 화학 업종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적인 업종을 본다면요. 증권 업종을 꼽을 수가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 증권 업종 전반적으로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증권 업종의 경우에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 안에서 좀 강한 반등이 나왔었죠. 지난 금요일날 증권 업종이 전반적으로 이제 한번 잡아드리기도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이제 시장 상승과 더불어서 증권 업종 쪽에서도 역시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증권주 같은 경우에 월요일날 일시적인 반등이 아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반등이 이어질 경우에는 증권주에 대한 어떤 관심 지금까지 또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건설 쪽에서 본다면 지금 삼성물산이 역시 이제 6% 정도 지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엘리엇 매니지먼트 쪽에서의 어떤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단기 한 급등이 나왔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6.18% 정도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아직까지 코스닥 쪽에서는 강한 수급의 흐름, 특징적인 그 업종 자체는 아직까지 눈에 띄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안에서는 거래소 시장과 그다음에 코스피 시장, 양시장 모두 전반적인 상승세가 장 초반에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증권주 그리고 많이 뜨고 있는 삼성물산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제가 잠시 후에 관련해서 전략까지 돌발 종목 특징주 보는 코너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80부근에서 출발한 코스피 지금 2076포인트로 살짝 내려서 있는 상황인데 중국 A주의 MSCI 신흥지수 편입 불발 소식이 어제 그제 많지는 않지만 이틀 연속 판 외국인들의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사진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김근호 연구원님 수급 들여다봐 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기관이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매수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은 개인이 한 22억 순매도, 외국인이 104억 순매도, 그리고 기관이 139억 순매수 실현 중인데 창구별로 보면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대부분의 창구들이 좀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기타 금융 쪽이라든지 은행 그리고 기타 법인 쪽에서 소폭 순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63억 순매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7억, 9억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구별로는 금융투자 그리고 기타 금융, 연기금, 사모펀드 쪽이 순매도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홀로 투신과 보험 섹터만이 그리고 기타 법인 정도가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은 오늘은 기관의 수급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버텨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장중의 변화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의 변화는 좀 변동성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은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에서 양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시작점이 고점일지 아니면은 끝까지 갈지는 수급의 변동에 따라서 굉장히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사실 코스닥의 수급이 상대적으로 좋았었는데 현재 수급으로만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전방위적인 매도, 기관만 현물 쪽에 코스피를 소폭 순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수급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외환시장 출발 상황 역시 전해드려 볼까요? KB 외환선물로 오늘도 가서 듣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바마 대통령의 달러 우려 발언 때문에 약간 내려선 원달러. 오늘은 얼마 출발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오늘 소매상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60전이 상승한 1120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119원 50전과 1120원 70전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는 소폭 하락한 1120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소폭 상승한 것은 달러 N의 상승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럽장과 뉴욕장을 거치는 동안 달러화는 상대 통화별로 차별화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런 위험 회피 성향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포지션의 청산이 진행된 결과입니다. 어제 아시아와 유럽 증시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N은 어제 유럽장 중반경에 123.84엔까지 하락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원화를 제외한 나머지 해외 위험 통화들이 대부분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뉴욕장으로 진입하면서 위험 회피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강도가 약화되었고요. 이에 따라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서는 반등하는 가운데 다른 대부분의 위험 통화들에 대해서는 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은 달러 N을 가까이서 추종하면서 약세 이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원화는 다른 해외 통화들과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은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121원 20전에 여교의 시장 거래를 마감하면서 서울시장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원은 1120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의 경우 1117원 20전까지 하락했습니다만 결제 수요에 의해서 장중한 때 1121원 50전까지 반등했고요. 그러나 이 수준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1118원 90전에 마감하는 등 방향성이 둔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동향에서 주목할 부분은 달러원이 1121원 50전까지 상승하는 과정에서 달러 N은 하락세를 보임으로써 달러 N과의 동조화가 약해진 모습을 보였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1차적으로는 앞서 언급했듯이 아시아 증시 약세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포지션 청산에 따라서 N1 매도 포지션 청산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2차적으로는 이번 주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요인이 오늘 시장에서 역시 재료로 작용을 한다면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여교의 시장 참여자들의 달러 매수와 업체 내고와의 충돌이 이어지겠고요. 달러원은 1120원을 전후한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향성이 둔화된 흐름은 서울시장에서는 내일 목요일장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내일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5월 소매 판매가 크게 호조를 보일 것으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이것이 반영되는 금요일장에서는 달러원이 다시 상승세로의 방향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317원에서 1123원 사이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의 시장의 어떤 시사점은 엔화와의 동조화가 깨졌고 약간 약해졌다는 점이다라는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1120원대 전후 움직임이 예상되는데 이 흐름 내일까지 이어질 거고 금요일에 아마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미국 쪽 지켜보자 하셨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월 10일 수요일 특징주 살펴드리겠습니다. 내일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이래저래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오늘 증권주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증권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달 정도 쉬었던 증권주가 엊그저께 일부 종목은 상한가까지 치면서 아주 강한 반등을 보였었는데 이후로 제대로 된 첫 반응 이후 추가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데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있긴 했었습니다. 오늘까지 일단 반등은 주네요. 네, 증권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일단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증권주에 대해서 한번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증권주 특집으로 방송을 한번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네, 그때 저는 사실 의아해했었고 네. 간다고 하셨었는데 네. 정말 가네요. 네,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좀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증권주의 경우에는 뭐 그동안 이제 긴 조정 구간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증권주는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만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기대 업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주가가 이제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으면서 증권주가 같이 한번 조정을 받은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금리가 동결이 되든 또는 이제 인하가 되든 인하 쪽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하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만약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고 한다면 증권주들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이제 수혜가 또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주에 대한 지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이제 뒷받침해주고 있는 배경으로 봤을 때는 국내 내수 경기에 대한 어떤 침체 부분 그리고 최근 들어서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전반적인 이제 경기가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예측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그 반응을 보면 어느 정도 또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요. 지금 이제 한국은행 쪽에서의 그 자료, 통계 자료 중에 이제 국고채 수익률 3년물 금리가 있는데요. 금리 동결 당시에는 이제 어느 정도 금리가 이제 반등을 주다가 최근 들어서 금리 인하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금리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반응 자체가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의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조금씩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이제 흐름 안에서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증권사들이 있겠죠. 지금 보시면 이제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 유한타증권, SK증권. 지금 월요일 같은 경우에 SK증권의 그 강세가 좀 강하게 시세가 반영이 되기도 했었는데 증권주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유한타증권 쪽에서 가장 큰 시세가 좀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강투에서 가장 큰 효과를 봤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강투에 대한 어떤 이슈가 같이 본다면 유한타증권 쪽이 증권주 안에서는 탑픽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사실 떨어진 폭을 감안해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샀으면 뭐 당장 수익이 꽤나 났었겠지만 오늘 사도 괜찮은지 역시 전고점 8,000원 이상까지 홀딩해도 좋을지요? 네, 역시 증권주의 경우에는 뭐 지금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밸류에이션상 매그력이 충분하고요. 그다음 앞으로 모멘텀을 본다고 하더라도 증권주는 현 시점에서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증권주 가운데 증권주 좋게 보셨고요. 유한타증권을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삼성물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하고 그 엘리엇 매니지먼트 미국의 헤지펀드가 삼성과의 거의 소송까지 지금 간 그런 상황인데 삼성물산은 뭐 이래저래 나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반등을 줍니다만 약간 윗꼬리가 달리면서 반등폭이 6%대에서 약간 줄어서 현재 7만 원권 정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엔이 급등하는데요. FNC엔터 지분 5%가량 확보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많이 오르는 로엔 그리고 그에 앞서 삼성물산 먼저 얘기 들어보죠. 김근혜 연구원님.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역시 최근에 그 미국계 헤지펀드죠.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지분 7% 취득한 이후에 경영참여의 주요 골자는 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에 있어서 물산 주주들의 주주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계속 들면서 그게는 이 지분 경쟁에 있어서 좀 이슈가 나온 거죠. 과거 행태를 좀 보더라도 엘리엇이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연대를 구성을 해서 물산을 다시 한번 압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이제 다음 달 열리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관련된 임시주총에서 엘리엇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전날이었습니다. 엘리엇의 지분 참여 소식 이후에 굉장히 좀 적은 거래량이 나왔고요. 그만큼 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좀 바뀌면서 물산의 주가가 좀 올라가는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뭐 전체적으로 일단 엘리엇의 이 경영 참여 이후에 물산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해졌거든요. 그리고 물산이 이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으로 합병이 무산되더라도 합병 비율에 있어서 다시 재산정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 그럼 물산이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노이즈가 있어도 결국에 결과론적으로 물산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정점에 설 회사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보통적인 의견이죠. 결국에 이제 물산이 전자지분 한 4% 들고 있기 때문에 물산 경영권 확보가 곧 삼성전자의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물산의 중요도가 얼마나 큰지를 아실 거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올 한 해 내내 이제 삼성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중요한 물산, 제일모직,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은 1년 내내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이 합병에 대한 노이즈들이 마무리되고 합병이 끝나면 아마 더 가치는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실 때는 물산의 이 주가 움직임을 꼭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향후에 지금은 반대를 하더라도 다음 달 초에 이제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다음 달 초까지는 좀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로엔 같은 경우에는 FNC엔터 지분 취득 때문에 오늘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분 취득을 로엔이 했죠. 전날이었죠. 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을 통해서 FNC엔터테인먼트 주식 65만 주, 주식 비율로는 5.14% 정도 되고요. 금액으로는 110억 원에 매입을 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로엔은 아이유의 소속사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FNC엔터는 최근에 상장을 했었고, 소속 가수로는 이제 CN블루, FT 아일랜드, 그리고 최근에 엠플라잉이라고 하는 또 밴드가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로엔 같은 경우에는 사실 FNC엔터의 가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시장에서 괜찮게 보였었습니다. 왜냐면 실적도 잘 나오는 회사였고요. 소속 가수들의 어떤 라인업도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로엔 같은 경우에는 FNC 지분 취득을 통해서 양 회사 간의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FNC엔터의 어떤 지분 가치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하실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철저하게 지금 구간은 보유자분들의 보유자 영역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FNC엔터 지분 5% 취득에 급등하고 있는 로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삼성물산 계속 좋다 강조해 주셨는데 오늘 분석까지 들었네요. 무학의 강세입니다. 신고가인데 시장 지배력 확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데이 컬러 시리즈도 사실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무학 한번 살펴보고요. 아프리카 TV가 급반등해요. 지금 바닥권에서 거의 V자로 올라오면서 6월 한 달 동안에만 급반등 폭이 3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트래픽이 좀 늘고 있다. 라는 것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모습인데 기관의 매수도 연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무학, 아프리카 TV 두 종목 살펴보죠. 네, 무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무학은 현재 2.16% 정도 지금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최근 들어서 한번 주가의 조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5월 초부터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무학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좋은데이라는 소주가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경쟁업체 이제 브랜드 제품인 처음처럼 수나리가 시장에서 큰 인기몰이라면서 무학 쪽에서 어떤 이제 위기가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어떤 우려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학의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오히려 이제 무학의 이런 경쟁업체의 이런 약진 자체가 무학 쪽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게 바로 이제 좋은데이 어떤 이제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화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시장에서 또다시 이제 경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겠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무학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소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경기가 좀 많이 위축이 돼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머니 사정이 좀 얇아지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맥주를 먹기보다는 소주를 많이 찾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기 위축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은 오히려 소주 업체들에게는 기회로 또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무학의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었지만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 브랜드에 대한 어떤 출시에 대한 모멘텀들도 역시 주가에 또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좀 홀딩 관점에서 좀 더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TV인데요. 잠시만요. 무학 근데 사기는 좀 버거운가요? 지금 혹시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인지. 일단 무학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6,700원 정도의 그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네. 사실 밸류에이션은 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계산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1분기 정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PER 같은 경우에는 21배 정도 수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PBR 같은 경우는 2.9배 정도 수준이고, 2014년도 대비했을 때는 2014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 2배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PBR이나 PER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이제 가치를 또 평가할 수 있는 그 잣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네. 이걸로 이 잣대를 가지고는 확실하게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학의 경우에는 과거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지금 2배 정도의 그 PBR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주가의 흐름 자체로 본다면 사실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무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 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이런 이제 그동안 눌렸던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는 과거로 비교해 봤을 때는 약간 부담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탄력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너무 위쪽으로 한 6만 원, 위로 이제 6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뭐 7만 원의 목표가다, 8만 원 목표가다 이렇게 이제 보지 마시고 네. 1차적인 목표가는 6만 원 정도를 보시고 6만 원 돌파하게 된다면 위쪽으로 한 5% 정도 수익에 대해서 짧게 끊고 가시는 전략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쪽 룸이 아주 많이 열려있다. 이렇게 큰 기대를 지금 벌써 가지시는 것은 조금 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프리카 TV 보죠. 네,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정도 자리까지 왔을 때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라고도 생각했었는데 사실 빠질 만한 이유 자체가 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그리고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이런 이제 하락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저평가에 대한 이슈이겠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상승으로 이제 고공행진을 펴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현재 27,450원인데요. 아프리카 TV의 경우에는 이제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인데 과거에 대한 어떤 그런 성장성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조금 더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월 평균 가입자 수가 800만 명을 넘었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만큼 이제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이 개인들이 자신의 어떤 젊은 세대일수록 자신들의 어떤 매력이라겠죠. 네. 그런 걸 뽐내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결국은 이제 개인 방송에 대한 수요로 많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TV에 대해서는 성장성으로 봤을 때 현 시점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봤을 때 아프리카 TV 역시 보유 관점에서 34,000원 정도까지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TV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홀딩으로 가져가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TV, 그리고 이제 이렇게도 말씀드릴게요. 신규 접근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면요. 아프리카 TV의 경우에는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25,000원 정도 자리 한번 눌림목이 나오게 된다면 눌림목에서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프리카 TV 25,000원대 정도에서 신규 매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엔 반도체 종목을 좀 볼 텐데요. 네페스가 1년 정도 공을 들였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중국 공장 양산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테라세미콘도 하반기 수주가 예상보다 더 많이 늘 거다 기대감 때문에 강세를 보입니다. 네페스하고 테라세미콘 김근호 연구원님 살펴주시죠. 네, 네페스가 중국 반도체 후공정 라인 양산 소식 때문에 오늘 또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현지 법인 장수 네페스의 라인 셋업을 마쳤고 흔히 WLP라고 하는 웨이퍼 레벨 패키징 양산에 좀 돌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중국 화이안시 그리고 공업개발 원구와 합작법인인 이 장수 네페스를 설립을 했죠. 그래서 1년 동안은 공장 건립에 매진을 했고요. 라인 셋업하고 엔지니어 교육 등 생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된 이제 클린룸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한 2,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 초에 양산 캐파가 월 3만 장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양산이 실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당장의 실적들이 찍히진 않겠지만 과거에 이제 할 수 있었던 이 네페스였던 약점들이 점차 보완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LCD용 IC 칩 패키징의 시양산 중에 있고 8인치, 12인치 라인에서도 이제 협력업체를 통해서 물량은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된 상태. 그래서 중국 공장, 중국 법인의 이슈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수주 시장의 예상치를 좀 상회한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면서 강세인데요. 자, 하반기부터 플렉서블 유기 발광 다이오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OLED죠. 이쪽의 투자 가시성이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 평면 OLED 수요 감소에 따른 A2 라인의 추가적인 플렉서블 전환 투자.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는 건 되는 쪽으로 이 전환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겠죠. 결국 전체적인 생산 라인의 효율화를 통해서 다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반기에 수주 규모가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컨셉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쪽의 플렉서블 엣지 캐파가 현재 대비해서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좀 보여지면서 결국에는 전방업체에 대한 수주 물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좀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은 어제부터 좀 상승이 많이 나왔죠. 오늘은 일단 어제보다 조금 소폭 갭으로 상승해서 시작은 했으나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인데 일단 바닥은 잡고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자리로는 보여지고요. 중요한 게 이제 22,000원을 잘 안착을 시켜야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23,000원, 24,000원이 가기 위해서는 일단 조금 더 거래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22,000원 돌파가 관건이다. 테라세미콘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국제유가가 간밤에 급등했어요. 3%대 중후반 급등하면서 WTI가 재차 60불을 회복을 했는데 오늘 때문에 정유주, 화학주 모습이 좋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또 흐름과 차트가 굉장히 좋은 SK이노베이션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도 역시 신고가를 살짝 찍어주는 그런 모습인데 정유화학 섹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정유화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유가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유가가 다시 한번 오름세가 나타났는데 사실 유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잡아들였던 그런 내용이었죠.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 WTI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60 정도 수준에 지금 현재 안착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유가에 이제 영향을 봤을 때는 이제 지난번에 유가가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다가 5월달 부근에 한번 유가가 눌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유가는 다시 한번 빠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하지만 제가 이제 비교를 해드렸던 건 우리 과거의 유가의 흐름을 보면서 이제 한번 비교를 해드렸었죠. 그때가 2008년도에 유가가 이제 하락했던 구간, 배럴당 $31 정도 수준에 왔을 때 유가가 바닥을 찍고 나서 반등 주고 나서 어느 정도의 유가의 그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그 4월달, 5월달 경우에 유가가 다시 한번 하락세로 접어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역시 이제 일시적인 눌림목이었고 그 다음에 다시 유가는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흐름 역시도 그때하고 비교해 드렸던 것처럼 유가는 단기적으로 이제 $43 정도의 저점을 형성시켜 놨고요. 유가 다시 반등 주면서 올라가다가 한번 눌림목이 나왔지만 유가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배럴당 $60 수준까지 지금 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아직까지는 지금 미국이 지금 결국은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따라서 유가의 그 반등 자체는 현 시점에서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고 장기적인 추세적인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일단 명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유가 관련주인 정유주, 화학주에 대해서는 역시 이제 꾸준하게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가가 이제 하락해서 상승으로 접어드는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크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S51이라고 말씀드렸죠. 회계 처리를 계상할 때 이제 수익 계산 방식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S51 같은 경우에는 유가 상승 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에너지 업종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화학주의 경우에는 이제 하나케미칼하고 롯데케미칼을 많이 비교를 했었는데 하나케미칼의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 쪽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 때문에 그동안 이제 리스크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다음에 태양광 사업 자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케미칼보다는 롯데케미칼을 많이 이제 추천을 좀 드렸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4% 하나케미칼 대비했을 때 좀 많이 롯데케미칼이 강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정유주,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롯데케미칼은 이전 이제 역사적인 고점 자리죠. 4월달 고점 자리를 이제 뛰어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좀 지금은 끌고 가시고 차라리 이 종목을 매수하시려고 한다면 이전 고점 자리죠. 이 자리를 넘어서고 나서 안착하고 다시 한번 이제 튀어오르는 그런 자리가 나오게 된다면 안착까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베이직 하우스를 한번 볼까요? 베이직 하우스가 바닥권에서 한번 쑥 엊그저께 올라왔었는데 오늘 또 9% 윗꼬리가 지금 약간 달리면서 상승폭이 준 게 9% 정도의 급등입니다. 중국에 대한 또다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서 25,000원 부근에서 15,000원 부근까지 왜 떨어졌나 이 급락 원인부터 분석해 주시죠. 베이직하우스의 주가 하락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최근 들어서 메르스에 대한 어떤 영향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또 주가의 조정이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항상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높여놨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충족을 최근 들어서 많이 시켜주지 못했던 그런 업종이 바로 종목이 바로 베이직 하우스였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베이직 하우스가 오늘 9.4% 정도의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베이직 하우스의 주가 하락 원인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꼽을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최대 주주 이제 특수관계인인 우한권 씨하고 손희식 씨죠. 지난
7일하고 이제 지난달 30일 보유 중인 회사의 지분을 장내 매도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가의 그 조정 자체가 최근 들어서 이제 커졌던 부분 자체가 실적에 대한 약간의 우려감, 그리고 메르스에 대한 여파, 그리고 최대 주주에 대한 장내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이슈들이 지금 거의 다 이제 소멸이 된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하우스는 사실 중국 쪽에 진출한 그 의류업체들 중에서 정말 가장 큰 시세를 보였고 가장 큰 성공 스토리를 보였던 그런 이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사실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요. 네. 이런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과연 이제 중국 쪽의 최대 수혜주로 어떤 종목을 꼽을 수 있을까? 그 중에서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베이직하우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 쪽에 시장 진출하고 나서 1,170원 정도의 가격대에서 무려 27,000원까지 주가가 좀 올라왔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의 진출이 좀 오래전에 진출을 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또 어느 정도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확고하게 이제 다져놨기 때문에 지금 중국 쪽에서 어떤 이제 성장 스토리를 기대해 본다면 베이직하우스가 앞으로 향후에 중국 쪽에 어떤 모멘텀이 발생됐을 때 가장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베이직하우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 현 시점에서 일단 매수의 관점에서 보시는 전략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베이직하우스 오늘 이제 막 바닥권에서 한 두 번째 정도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매수해도 좋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 관련주 가운데 어떻게 보면 탑픽으로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통신주를 한번 보죠. 일부에서도 이드코멘터님이 통신주 한번 바닥권에 있는 종목 가운데 눈여겨보라 얘기가 있었었는데요. LGU 플러스의 어떤 턴어라운드 기대감까지도 살짝 재료적으로 노출해 주신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통신주가 살짝 역시 추가적인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데 통신주 사도 좋을지 전략 중심으로 얘기 들어보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저는 일단 낙폭과대로 접근하실 거면 사볼 만한 자리이긴 한데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리스크 대비해서 수익률은 그렇게 재미는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통신주의 특성인데 이제 상정성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주기가 어렵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더더욱 좀 상대적인 매력도 떨어지죠.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같이 성장성이 큰 종목들이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에 의한 기술적인 반등, 제한적 반등은 나오겠지만 많이 끌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좀 접으시라는 얘기 드리고 3사 중에서는 뭐가 제일 낫냐? 자리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SK텔레콤, LGU 플러스, KT 다 비슷해 보이는데요. 밸류에이션은 그나마 SK텔레콤이 좀 나은 것 같아요. 물론 가입자 수의 경쟁력도 SK텔레콤이 제일 많죠. 그래서 통신 3사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SK텔레콤이 그나마 제일 낫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SK텔레콤을 지금 가격 정도에서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위에서 사신 분들 추가로 좀 빠져서 평균 지금 현재가 정도가 매수가라고 가정했을 때 수익률은 여기서 반등이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나요? 저는 해봐야 27만 원 부근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겠다. 근데 27만 원 이상은 좀 기대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굳이 통신주를 해야 되는 시장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이런 수익률을 얻겠다 이런 거는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밑에서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가져가셔도 되지만 지금 수준에서 사서 27만 원 부분에서 팔겠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쭉 바닥권에 있는 건 맞지만 지금 사서 수익률 10%도 기대하기 어렵다. 한 5% 남짓 그 정도 SKT 중심으로 이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두 분께 전략을 구해야 될 텐데 김근호 연구원님이 약간 우려하셨던 모습이 지금 나타나요. 시가는 굉장히 창대했습니다. 2080을 보여줬었지만 지금 2070도 반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플러스도 반납할까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중국의 A주 편입 불발에도 불구하고 반사액을 잠깐밖에 못 누릴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전략 주시죠. 네, 지금 시장이 가장 큰 특성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시장만 유독 다른 시장보다 더 갈 이유도 없고요. 그렇다고 다른 시장보다 더 매력적이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장은 지금 중국 시장, 일본 시장에 비해서도 매력도가 좀 떨어져 있었고, 그네들 올라갈 때 우리는 올라가지 못했던 상황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큰 변동성 없이 재미없는 시장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대형주 쪽에서는 오늘도
주식도 역시나 강하게 나오는데 제가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볼 거는 화학주밖에 없다. 거기서 플러스 하나 하면 뭐 건설 섹터 정도 보자. 이런 얘기 분명히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 하시려는 분들은 철저하게 화학주에 좀 집중을 하시고요.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는 할 게 많죠. 제약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반도체 장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할 게 많은 쪽에서부터 하시는 게 맞습니다. 분기점이 언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수출 증가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될 때 좋아질 때는 대형주로 좀 매기가 생길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에서 할 게 많기 때문에 중소형주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시고요. 대형주 하시려는 분들은 철저하게 화학 쪽에 집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전히 고수하셨어요. 의견을요. 대형주 중에서는 괜찮은 거 화학밖에 없다. 코스닥의 제약, 바이오, 반도체, 장비까지 여전히 좋게 보셨고 할 게 많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인 건 사실이다 하셨습니다. 황민영 멘토님은요? 네. 일단 지금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좀 많이 최근 들어서 집중이 됐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상승폭을 아직까지 이제 지켜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오늘은 거래소가 조금 될 줄 알았는데.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수급에 대한 그 부재일 것 같아요. 외국인 지금 거래소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수급 주체는 바로 외국인이죠.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직까지 원활하게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일 것 같은데 네. 오늘 역시 이제 외국인들 그 수급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하고 옵션이 이제 만기일이기 때문에 내일 그 시점에서 이제 외국인들 그 포지션 자체가 중요합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면 네. 외국인 포지션은 이제 만기일에 물량들이 또 출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지션을 현재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외국인들의 오늘 수급 자체의 동향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하시고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셔야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 가담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서 무리하게 이제 매수 접근을 하시는 그런 전략들보다는요. 내일 자리를 한번 지켜보시면서 조금 더 좀 안정적인 그 매매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대형주의 오늘 반등을 기대하셨던 분들 조금 실망스럽게 종목별로도 아마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 동시만기 내일 또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면서 매매하자. 오늘 약간 매매 자제 내지 확인 매매 관망 얘기도 나왔습니다. 황민영 멘토님 주말에 강연회 있으시다고요? 네, 최근에 메르스 때문에 많이 이제 위축이 되신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밖에 활동을 못 하고 계신데 건강한 그런 정신이 또 네. 그런 메르스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또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대구에서 강연회가 잡혀 있거든요. 예. 그 자리에 오셔서 저희 건강한 그 기운을 받으시면 여러분들도 메르스에서 예방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대구에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강연회를 진행하고요. 대구 상공회의소 4층 회의실입니다. 네, 그 자리에 오시면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길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대구까지 가신다고 해요. 이번 주 토요일 2시에 대구에서 있을 황민영 멘토의 강연회에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셨던 분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에 계신 김근호 연구원 그리고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셨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장한 지 한 40분가량이 흘렀습니다. 코스피는 중국 A주의 신흥지수 편입 불발이라는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좋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갭 상승했었다가 상승폭을 한 10포인트가량 반납 중에 있는데 외국인도 일단 사지 않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목소리입니다. 네, 최희승 차장의 의견부터 보죠. 금통위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만기 내일인데 코앞에 두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경계하자. 정혜홍 과장님입니다. 미국 증시의 급등, 외국인 매수 전환 속에 견주한 흐름이 예상된다 하셨었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도 뭐 그냥 좀 그저 그랬었고요. 외국인들도 의외로 지금 사주지 않는 그런 국면이네요. 김현겸 팀장님은요. 신용 비율이 높은 중소형주라면 특별히 비중을 약간 가볍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 초에 가격 제한폭 확대 정책이 시행되니까요. 안상현 팀장님은요. 미국 쪽에 금리 올린다는 우려는 일단 선반영 어지간히 반영된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확인해야 될 이벤트들이 많아서 관망 전략을 유지했으면 하셨습니다. 아직 공격적으로 살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시죠. 오늘은 특별히 이 가운데 최희승 차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내일 이벤트가 겹쳤으니까라고 메모 보내주셨는데 무엇보다 중국 A주 MSCI 신흥지수 편입 불발 때문에라도 오늘 하루 동안은 그래도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가 좀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상승폭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네요. 네, 사실 뭐 중국 그 MSCI 그 신흥지수 편입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뭐 그 이슈는 오늘로써 모든 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는 하락을 좀 하락세를 연출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보합권 수준으로 올라올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국내 시장에는 오히려 뭐 그 긍정적인 요인을 미쳤지 부정적인 요인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내일 있을 금통위에서 아마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뭐 국내 증시에는 또 다른 훈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 이슈 두 가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선물 옵션 만기,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방 포지션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에서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 오늘 만약에 시장이 20포인트 이상 급등이 나온다 그랬을 때에는 일부 차익 실현하면서 현금 비중 가져가시는 것도 좀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신고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제 신고가를 뚫어서 오늘 다시 한번 또 재차 상승 4포인트 이상 상승해주면서 이게 뭐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불과 뭐 지난달만 해도 뭐 코스닥 일봉상 쌍봉 찍고 내려오는 거 아니냐, 뭐 그때 제가 막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일봉만 보지 말고 주봉 월봉 같이 보자. 전체적인 추세는 좀 큰 그림으로 좀 큰 호흡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위아래 등락은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큰 흐름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좀 가고 있다. 예, 그거는 뭐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팩트로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올해 가장 탑픽은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한미약품, 녹십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바이오 회사들이 뭐 시총 1조 넘는 바이오 회사들이 좀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올해 한국을 빛낼 탑픽 업종은 제약 바이오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올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왜 금리 인하냐? 예, 사실 뭐 아무래도 국내 경기, 내수 경기가 상당히 좀 좋지 못하다는 측면, 그리고 이제 수출 경기도 마찬가지로 좀 좋지 못하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금리 인하할 때는 뭐 지난번에 이제 1분기 때 금리 인하했을 때 증권, 건설주 상당히 좀 탑픽으로 해서 움직였었는데, 이번에도 그 종목들이 움직일 것이냐, 뭐 움직일 수도 있겠죠. 움직일 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원화 가치의 하락에 의한, 그러니까 원저 현상에 의한 기저효과에 의해서 수출주들, 그동안에 뭐 자동차 쪽,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부터 부품주도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뭐 이런 그 수출 관련 종목들 단기적인 그 리바운딩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기존의 해묵은 어떤 누구나 알고 있는 증권 건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그 신선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금리가 만약에 내일 내려지면 전통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 뭐 증권건설 얘기 많이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환율 하락 수혜주, 특별히 자동차주 단기 트레이딩 내일 금리 내리면 가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자동차주 가운데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세 종목으로 만약 트레이딩 하라라고 누군가 얘기하면 어떤 종목으로 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모비스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조금 깊게 뭐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삼성이 지배구조 관련해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지 않습니까? 뭐 현대차그룹도 마찬가지로 3세 경영이 곧 그 뭐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증여세를 감세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빠져야겠죠. 예, 그런 부분들. 뭐 판매 감소 때문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 이건 좀 어불성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나 싶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모비스나 글로비스 같은 종목들, 예, 그런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오히려 현대차, 기아차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자동차 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현대차, 기아차만 떠올리실 텐데, 내일 만약 금리 내리면 트레이딩 해볼 만한 자동차주 가운데 현대 글로비스, 현대 모비스를 한번 봤으면 새로운 의견 제시됐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최희승 차장과 함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80에 출발했던 코스피가 2060선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선물시장 분위기 그리고 맥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급부터 짚어주시죠.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현물 254억 순매수, 외국인 364억 순매도,
기관 131억 순매수입니다. 선물 물량 살펴보면 개인 123계약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 2177계약 순매도, 기관 2257계약 순매수 중입니다. 옵션 물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18,435계약 순매수, 풋옵션 2,569계약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 콜옵션 3,686계약 순매수, 풋옵션 11,395계약 순매수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21,652계약 순매도 중이고 풋옵션 13,746계약 순매도 중인데 지금 수급적인 특징은 일단 개인은 어제와 좀 동일한 모습으로 모든 포지션을 지금 매수 쪽에 투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로 매도 쪽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쪽 약간 우위를 좀 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오늘 주요 거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저항선이 255, 2차 저항선이 258, 하단 1차 지지선이 252.5, 하단 2차 지지선이 250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은 외국인의 하락을 기관이 좀 막아주고 있다가 결국에는 외국인의 승리로 하락을 한 이후에 장 후반부에 좀 가격을 회복하며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254.75 시가로 좀 갭상승하며 시작한 이후에 어제 고점 부분이 255.20까지 상승 이후 돌파 실패한 이후 하락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며 어제와 좀 비슷한 수급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오전 10시 15분까지 어제 고점 돌파를 실패할 시 매도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특징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은 매수 취하고 있고 외국인은 매도만 취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기관만 양매수 우위 중인데 가격 움직임의 주도권 자체가 지금 외국인에게 있는 모습이며 좀 더 공격적인 수급 양상을 띠고 있으니 오전장은 시가 부근 매도로 좀 대응하시면 유리하겠습니다. 또한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방으로 갈 수 있는 가격 자체가 좀 더 커졌으므로 매도 거래가 수익 구간이 좀 더 크고 상승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전에는 매도 위주의 거래를 취하시고 11시 반 기준 가격이 어제 저점 하락을 돌파하지 못하면 오후에는 반등 시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에 맞춰서 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이 한 10시 10분가량 전인데요. 11시 반까지 252.65 어제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하시면서 오전장에는 시가 부근 정도를 기준점으로 삼아 매도하시는 게 유리하겠다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의 선물 맥점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2080에서 출발했었는데요. 2060선 후반까지 상승폭을 빠르게 줄였었습니다. 갭상승한 상승분을 많이 갉아먹었었는데 현재 70선 정도는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국 A주의 MSCI 신흥지수 편입 불발 소식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일단 아직까진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의외로 코스피도 강하게 출발했지만 출발이 가장 셌다라는 점 인지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또 연중 최고가 신기록을 썼습니다. 이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